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214페이지에 있는 물권에 효력하겠습니다.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면은요,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한다고요? 독점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특유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효력이다. 여기서 물권의 효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그래서 이걸 일반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반적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이 중에서 사실은 우선적 효력보다는 이 물권적 청구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시험 10번 보면은 8번 정도는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물권 총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거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선적 효력 이거부터 보면요. 배타적 지배권이고 직접적 지배권으로서 그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물권은 그래서 채권보다 같은 재산권 중에서 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채권에 우선하는 이유는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 없고 대세권도 아니고 대이인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공시제도가 없습니다. 공시제도가 있어서 등기부에 등기한다라고 하는 건 공적 장부에 기재한다. 그 말은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공적 장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보증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서로 하나의 물건 위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개념을 한번 접근해 보실게요.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권리관계 또는 어떠한 법률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데 이 법률 관계 위에 두 개의 권리가 성립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A라고 하는 권리와 B라고 하는 권리가 성립돼 있는데 A라고 하는 권리에 환산가액이 2억 정도고 B라고 하는 권리도 환산가액이 2억 정도인데 이 물건의 객관적 가액은 평가가액은 만약에 1억, 3억이라고 얘기할까요? 3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또는 이 권리 처분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권리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권리를 먼저 만족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만약에 A가 우선권이 있는 권리면 A 먼저 2억을 돌려주고 B에게는 1억밖에 못 줄 거죠. 못 줄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권리가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일 수도 있죠. 아니면 둘 다 물권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한다. 그럼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공시제도, 공적 장부의 기재, 여러 가지 공적 장부의 표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물권이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물권 우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물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물권에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다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보시면요. 통상적으로 채권보단 물권이 우선하는데 예외적으로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대한 예외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물권이 우선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원칙이 이거고 그럼 예외를 여기다가 한번 보실게요. 예외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외는 물권이 우선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또는 물권과 채권이 서로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혹시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 우선주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 요거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순위에 의해서 그 우선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채권도 공시 방법을 갖춰서 등기된 채권들이 있어요.
또는 가등기된 채권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들 이런 것들은 물권과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채권 중에서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들 있죠.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들 이런 것들은 요게 없으면 사람이 생존하기가 곤란한 채권들 이런 것들은 비록 선순위 물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좀 겹치니까 요걸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예외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지만 등기가 된 때, 그럼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뭐 했다는 얘기죠?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등기된 때는 그때부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순위에 의해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단 우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됐을 때요? 등기를 했을 때,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됐을 때. 그다음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주택의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말로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 요건이 갖춰졌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았지만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 임차권은 어떻게 할까요? 상가 임차권은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2길부터죠. 2길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렇게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권이 먼저 성립했고 이런 대항요건이나 등기를 갖춘 채권이 나중에 성립했다. 그럼 물권에 우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들이 등기된 임차권이라든지 아니면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는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대등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의 순위가 가등기됐다. 이것도 뭐란 얘기죠? 등기가 됐다. 그럼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특수한 순위를 정해놓은 경우 이게 말 어렵게 하지 말고요.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우리 근로자가 회사가 파산했대요. 그럼 근로자의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언제나 근로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빼줍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도산했는데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았다. 그것도 3개월 이상 못 받았다. 근데 그거 없으면 그 근로자는 아마 거의 살지 못할 정도까지 곤란해질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그다음에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우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의 취지가 그겁니다.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특수한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채권이지만 물권보다 우선한다. 또 성립한 시간적 순위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뭐 우선적 효력에 대한 예외다라고 해서 뭐 부동산 임차권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부동산 임차권 다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등 이런데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등은요.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특별히 확정일자 같은 걸 받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하는 최우선 보호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모든 임대차가 그런 건 아니고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이건 지역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조금 체계가 좀 흐트러져 있는데 자 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보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권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공적 장부에 기재해서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물권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성립하는 채권보다는 우선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예외적으로 원래는 물권이지만 채권과 물권이 서로 대등한 순위, 즉 먼저 성립한 채권은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뭘 갖춰야 된다? 대항요건. 그 대항요건은 등기 내지는 가등기,
아니면 특별법상의 대항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특별법상의 대항 요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건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채권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이거 없으면 사람의 생존이 좀 곤란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임금우선 특권, 이 임금우선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 변제 대상 임금,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법도 지역마다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다르지만 그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목적물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래서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건과 물건이 서로 충돌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물건과 물건이 서로 충돌했다. 그럼 물건의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물건은 크게 어떻게 나눴을까요? 소유권과 그렇죠.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이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 그러면 소지, 전지, 저질, 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본권과 점유권이 서로 하나의 물건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점유권은 굉장히 특이한 권리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그냥 권리로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가 성립돼 있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언제나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만 그냥 권리로 인정해 준 거죠. 그럼 소유자가 물건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사용수익권자가 물건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도 가지고 있지만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병존한다. 자, 점유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점유권 빼버리면 이제 본권은요.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누어지죠. 제한 물권은 소유자가 나 대신 네가 이 권리 행사해도 좋다라고 설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 특징상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충돌하지 않고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하나만 밖에 없으니까 빼버리고 그럼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 상호 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은 그 성립한 순위, 등기부의 순위에 의해서 그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물론 예외는 있어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그걸 여기서 세부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면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거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서설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동일한 물건 후에 2개 이상이 성립하는 경우에 뭐가 물건이 2개 이상 성립하는 경우에 우열관계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그러면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예,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에 대한 예외다라고 해서요. 점유권과 유치권의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이걸로 정리합니다. 이걸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한다. 그리고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소유자가 나 대신 네가 이 권리 행사해도 좋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것이고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유치권자가 목적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해도 경락인에게 계속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유치권에서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까지 그렇게 신경 써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우리 215페이지의 물권적 청구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우선적 효력보다는 물권적 청구권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물권을 가진 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자는 배타적 지배권자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먼저 누구냐?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물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현재 방해 또는 침해 같은 말이겠죠. 방해 또는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만 또는 여기다가 현재 방해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 염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에 방해 또는 침해했던 자, 과거에 방해 또는 침해했던 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물권자가 아니고 과거의 물권자다. 그 사람도 물권적 청구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물권자만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목적물, 물건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반청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죠. 방해, 제거 청구권, 방제청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이 방해 예방 청구권은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요 세 개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권들은 전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그냥 점유보호, 전보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하죠. 예, 그래서 별도의 용어가 이렇게 있기는 하다라고 하지만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정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제한 물권은요.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니까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한 걸 그대로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죠.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 예외다.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중에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손 들고 나와야 돼요. 뭐라 그러고 나와요? 저지유 그러고 나옵니다. 저지유 그러고요. 물권적 청구권 중에 얘네들이 왜 이상하냐라고 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3개가 있는데 저당권 써드려야 되죠. 저당권, 지역권, 그리고 유치권 얘네들 있죠.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중에서 저당권, 지역권 얘네들은요.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저당권자는 아예 목적물 점유도 못해요. 지역권자는요. 목적물을 점유는 하기는 하되 지역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권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요거는 행사 못하는 겁니다. 요 3개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대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유치권은요. 유치권도 유치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는데 모두 달라서 이렇게 분리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아예 절대적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과 지역권은요. 그런데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해도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과 점유권에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유권에 관한 것을 준용을 한다. 왜냐하면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제한물권 중에서도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손 들고 나온다 그랬어요. 저지유 그러고 나와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권을 뺏겼다라고 하면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점유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저당권, 지역권과 다른 건 얘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모습.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세 사람이 뭐 갑을병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여기서 서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담장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담도 이렇게 잘 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담장도 또 약하게 이렇게 올려놨나 봐요.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A 소유 주택이고 요거는 B 소유 주택이고 요거는
C 소유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B가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거는 아마 외국 방송까지 다 보이는 초고성능 안테나인가 봐요. 늘 부러웠던 C는 이 안테나를 갖고 싶었어요. 이때 B가 80일간의 세계 여행을 간다라고 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C가 이 안테나를 지네 집으로 갖다 놨습니다. 갖다가 보고 있는 거겠죠. 이때 나중에 B가 돌아오면 얘한테 야, 내 물건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놔라 그런 얘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인데, 자, 이 경우에 B가 C에게 그래 내가 여행 가 있는 동안 네가 써도 좋아 라고 해서 빌려준 경우에도 당연히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간이 지났으면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단으로 가져갔으면 당연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손해배상 청구는 얘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가져갔고 그로 인해서 B한테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청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요번에는 이게 여기서 붕괴돼 갖고 뭉개졌다, 여기서 무너졌다 그런 얘기죠. 무너져서 여기 쌓여 있더라 라고 하면 B가 이거 좀 치워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치워라, 이거 좀 치워라, 내가 사용수익이 방해가 되니까 방해물 좀 제거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해 제거 청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 근데 방해 제거 청구하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예요. 자, 이게 C의 관리 부주의 내지는 여기 맨날 매달려 있을 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려 갖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무너졌다. 이랬으면 당연히 고의 또는 과실로 붕괴가 됐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이게 낙뢰 어저께 3번 여기 맞았다는 거야. 다 낙뢰가 3번 다 여기 맞아서 붕괴됐다. 그럼 고의 과실 없는 거고 천재사변이잖아요. 천재사변이 있었어도 물권적 청구권 치워라 라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손해배상은 그때는 청구 못 하겠죠. 자, 요번에는요, 이게 붕괴될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붕괴되진 않았지만 붕괴될 염려가 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침해가 있다 없다. 현실 침해는 없는 거죠. 현실 침해는 없지만 침해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현재 방해할 염려만 있는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좀 불안하니까 어떻게 다오? 고쳐다오 그 얘기잖아요. 고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고쳐라. 그리고 고쳐라가 뭐죠? 방해 좀 예방해다오 라고 해서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A가 순순하게 잘 고쳐주면 그래 위험하구나, 너 불안해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고쳐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왜 무너지냐, 저게 무너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뺀질거리면 그때는 너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방해를 예방해 주던가 아니면 손해배상에 담보를 좀 내놔라. 만약에 손해가 생기고 나면 난 너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 담보물로서 내 손해에 충당하겠다. 더 이상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는이다 또는 방해 예방 청구나 라고 해서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도 가끔가다 한 번씩 여러분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 뭐 215페이지에 교수님이 좀 해놓으신 내용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고요. 여기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현재 물권자는요, 물권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의 물권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그렇다는 얘기는 간접 점유자는 누굽니까?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하고 목적물을 점유하도록 한 사람인데,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지 맘대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럼 어이 나가, 너 나가고 임차인에게 목적물 돌려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의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그래서 210 우리 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16페이지. 거기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요 내용을 잘 한 군데다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가서 보면은요, 이론적 근거다라고 하는 건 크게 필요 없고요. 법적 근거에만 좀 쓸만한 게 있죠. 거기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청구권 규정을 다른 물권, 그러니까 소지, 전지, 저질, 위험 중에서 제한 물권에 준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족인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인정하거든요. 질권에 관해서는 입법상 착오다.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합니까?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권의 점유를 본체라는 것이다. 유치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충분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솔 판례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치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유권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도 본권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요 두 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은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은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청구권이고,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에서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양도가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217페이지에 보면은 물권과 분리 양도는 금지다 라고 하는 거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보다 물권적 청구권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적용 여부다라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이제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면 용익물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현재 물권자가 아닌 게 되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적용, 여기는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 용익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용익물권을 쫓아다닌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현재 방해되고 있을 때, 침해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내용,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 제 칠판에 있는 내용 갖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물권적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방해 예방 청구는 방해, 제거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21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럼 이거 행사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비용도 뭐 인용 청구권이다 또는 행위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인용 청구권, 행위 청구권 필요 없이 비용은 얘가 처음부터 침해하지 않았으면 이거 비용 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학설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침해 또는 방해했던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학설 하나 하고, 자기 권리 행사하는 자 스스로 비용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누구가? 물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우리 판례고, 우리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아니 처음부터 물권 침해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학설이 대립을 한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B가 C한테 목적물 돌려줘라, 아니면 뭐죠? 아니, 방해 제거해라, 방해물 제거해라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비용으로, 너의 비용으로, 네 비용으로 방해를 제거해라.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치울 테니 비용 내놔라,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비용 달라, 이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비용으로 치워라, 이건 가능해도 내가 대신 치울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거기 설명 자체가 이제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도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 문제를 하나 보시면요. 220페이지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지금 이 내용이 기본소 이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소 이론에 제가 금방 이렇게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기본소 이론에 없어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220페이지 하단부의 29의 대표 예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죠. 비용을 달라고는 못한다. 네 비용으로 청구해라 라고 해야지 달라고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소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판례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효력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물권의 변동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필기해 드린 내용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시험에 전혀 지장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물권의 변동 223페이지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